지난 그 4월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발목 불안전증 진단을 받고 총 33일의 병가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1인실에 머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죠. 이외에도 이제 배우 이준 씨나 이제 임수롱 씨 이런 분들 질병을 이유로 현역에 부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지금 보충역으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양 선생님도 군의관을 근무를 하셨을 텐데 뭐 그 군복무 당시에 이런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군의관이셨어요? 네, 이제 현역 심사를 판정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군의관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진단서들을 가지고 오지만 이 두 분의 케이스는 사실 뭐 흔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군의관한테도 흔치 않은 케이스네요. 네. 조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보충역 판정을 받는 비율이 일반인의 5배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환상을 파는 직업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 올랐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다리가 아파서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저거 연예인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군 문제에서 이렇게 특혜에 대한 부분들에 민감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어도 그 안에서는 똑같이 그 계급 안에서의 평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여기서도 사회랑 똑같이 이래?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드래곤의 문신 위치까지 세세하게 적혀진 관찰일지라는 게 이제 퍼졌어요. 일각에서는 군부대에서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무 기록을 의무병이 마음대로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 병사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식으로 대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갔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병들이 봤을 때는 너무 큰 특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봉책에 그치는 미흡한 대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장근석 씨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벌써 군대 가기 조절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미지가 됐을까요? 사실은 좀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보내면 군대가 그만큼 모든 환경이 잘 최적화돼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도 특혜 논란이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상식적인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봤을 때 특혜처럼 더 크게 보이는 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반 사병들도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박탈감을 느낀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아직도 이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빨간 색깔들 진짜 많이 보였는데 레드벨벳 빨간 맛 노래 부르고 백지영 씨가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 부르는데 달라진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 맞아요.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예전에는 느꼈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 좀 한동안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백지영 씨 멘트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남북 간의 화해를 주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유도 영광스럽지만 저는 그만큼이나 옥류관 냉면을 먹는 게 저에게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쩌면은 이게 또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엄청난 무게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딱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속 배우로 전향하지 말고 가수를 했었어야 했나. 아유, 간사하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또 공연이 기획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가수를 한번 신분으로 가셔야죠. 가수를 한번 가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장은 씨 부탁드려요. 그래요. 이제 편하게 이렇게. 굳이 계속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이제 예술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마치 그게 뭐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약은 뇌를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물질이 아니고 뇌를 안정시키고 다운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더 활성화시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운동 능력 자체는 오히려 더 감소돼요.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라고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힙합 씬에서 이상하게 이 마약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치 뭐 스웨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들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게 수익이 되나요? 미국 힙합 씬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가사말에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사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해온 많은 래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마약 딜러를 했다랄지 이렇게 참혹한 과정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스웨그가 될 수 있는 건데 한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약 청정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한국에서는 마약을 했다라는 거는 그럼 결국 나 잘 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대마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이게 왜 스웨그가 돼야 되는 거지 한국에서?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어떤 환각 상태에서 쓴 노래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 노래는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